자, 엔캠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이너스 3.7%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 이렇게 3.7%의 하락이 나온 적도 많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생각이 좀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어떠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가가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닌 바닥을 잡히는 듯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결국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리고 그 시점이 지금 뭡니까? 엔캠의 마지막 12 물량이 전환되는 시점이다. 13회차 물량이 출회가 되는 시점이다. 예, 이게 결국에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고수했던 스탠스 뭡니까? 자, 1월부터 우리는 엔캠의 6월, 7월을 준비했어요. 왜? 이 세력들은요, 결국에 이때 나오는 12 물량을 전환을 해서 주가를 올림과 동시에 최고점에서 매도를 진행을 함으로써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1월 달부터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 왔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던 관점이잖아요. 자, 그러한 것들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3.7% 빠졌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보다는 이게 확실한 바닥이 맞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해야지 수익을 결국에는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젠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예. 저는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수익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과정에서 어떠한 대응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까지도 설명한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우리 엔캠 지금 확실한 바닥이 잡히고 있는 이러한 모양에서 시원한 상승 나올 수 있도록 화이팅이라는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엔캠이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요거를 보기 전에 우리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겠죠. 자, 엔캠이 본격적으로 태동을 했을 때 언제였습니까? 1월이었어요. 자, 그런데 표면적 이유가 뭐였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대 수혜주다. 그죠? 예,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1월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서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2차 전지 주도는 어땠습니까? 작년 23년도에 올라갔던 상승치를 반납을 하고 있었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사실상 23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때 가장 활발하게 적용이 되면서 2차 전지주들의 고공행진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재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승을 가능케 했던 재료가 23년도 지나고 24년도 1월이 돼서는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엔캠이 1월 달에 올라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쟤는 왜 독주를 하고 있냐? 왜 혼자 올라가고 있냐? 이러한 말들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자, 그 이유는 최근에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뭡니까?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법안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게 정말로 많아요. 예, 트럼프는요, 1월 달에 본인이 다시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부터 공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를? 이거 폐지를 하겠다고. 이것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관련돼 있고 그런 것들 보조금을 아예 다 삭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본인이 추진을 하겠다, 폐지를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게 1월이었어요. 근데 엔캠은 올라갔습니다. 자, 엔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활발하게 작용이 되고 있을 때는 사실상 이게 보조금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법안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글로벌 1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4위인데 지금 1위부터 3위까지 기업들이 전부 다 중국 기업에서 전해액 관련해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거를 배제를 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단순간에 1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산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뭐랬습니까? 증설을 어마어마하게 했다. 자, 증설을 함으로써 본인들이 캐파를 늘리는 거예요. 내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공급을 준비를 하겠다라고 증설을 했는데 이 증설을 할 때 자기 돈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돈으로 했습니까? 사업펀드에서 돈을 빌렸어요. 자, 돈을 빌리는 방식을 여러 가지 신주인수권 부사채, 그다음에 전환사채, 그다음에 제3자 배정, 유전증자 이런 것들 진행을 하면서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 돈으로 증설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지었죠. 조지아도 훨씬 더 크게 캐파를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트리키에 추가를 했죠. 헝가리도 있죠. 그 다음에 폴란드도 지금 진인이 많이 얘기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인니에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증서를 감행을 했었다. 자, 그런데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온전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게 1월 달에 뭐다 트럼프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생겨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증설할 때 드는 돈은요, 그냥 1, 200억이 아니라 수천억 단위의 돈입니다. 자, 그 돈을 결국에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이거
계속해서 지속이 될 줄 알고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이거 돈 못 받을 수도 있겠다. 결국에 얘네가 1위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한 차익으로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1월이었습니다. 근데 엔캠이 그때부터 올라왔고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보다 걔네들 3호에서 가지고 있는 CB랑 BW 그 다음에 제3자 별점 물량 자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봤었어야 됐어요. 자 차용증 쓰고 빌려준 게 아니라 얘네가 뭡니까 결국에는 주식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받은 거죠. 전환 가는 기간 다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주가만 올라가면요. 사실상 엔캠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 말든 결국에 나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 자, 이 물량을 정리해서 보면은 위에 뒤에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놓은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의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을 들어가 봤을 때요. 자, 증자 현황이라고 나와요. 실제로 지금 기준일 언제입니까? 3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증자가 된 물량들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제가 13회차 물량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었던 3월 31일 기준으로 나오지 않았었던 물량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2 물량은요. 내가 전환하고 싶다고 해서 전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뭡니까? 내가 전환하고 싶더라도 전환 청구 기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5월에서 7월이더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3자 배정 물량이 얼마였습니까? 212만 주나 됐어요. 그 다음에 신주인수코 부사채 BW 물량이 114만 주. 그리고 3월 31일 기준으로 전환하지 못했던 CB 물량이 275만 주가 있다라는 것을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물량을 결국에 내가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력들 입장에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더라도 이것만 매도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수익 가지고 나가는 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예. 그래서 이 세력들은요.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는 1월달 이 시점에서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에 12 물량은 전환이 될 때까지가 시간이 필요하죠. 7월까지는 기다려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전부 다 전환해서 매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다린 건데 결국에 우리가 2월 달에도 고점이 한번 나왔고요. 그 뒤에 4월 달에도 고점이 한번 나왔어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고 결국에 이제 7월 달이 되면서 13회차가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빠지다가 이게 나옴으로써 바닥에 잡히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이제 올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전부 다 한 번에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합치면요 여러분들 600만 주의 물량입니다. 이 중에 일부 매도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12회차 물량 161만 주 중에요. 자, 70만 주 정도가 결국 90만 주 정도죠. 70만 주 맞죠? 죄송합니다. 70만 주 정도가 장내 매도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주가를 올릴 때도 내가 매집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불가피하게 매집하는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쓰면서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자, 그 물량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면은 얘네가 총합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여기서 매도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 매도하지 않았어요. 왜?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동향을 보면요. 얘네가 여기서 매도했는지 안 했는지 이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워낙 큰 물량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추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동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였습니까? 326만 주는 이 3월 31일 기준으로 326만 주는 전부 다 전환을 끝내놓은 상태였어요. 맞죠?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 이후에는 언제든지 내가 매도를 하고 싶다고 할 때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누구의 간섭도 없이 어차피 공시를 내면서 다 전환시켜 놨기 때문에 내가 매도할 때 굳이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좀 보니까 4월 8일에 뭡니까? 엔캠의 역사적 신고가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가장 큰 수익을 326만 주만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기회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고점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고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동반될 게 있었기 때문에 326만 주 내가 매도하려면 충분히 매도할 수 있었어요.
팩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도하지 않았다. 자, 동향을 우리가 4월 달에 놓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상승이 시작된 구간, 그리고 내려온 구간 전부 다 4월 달 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월 달의 흐름만 좀 확인을 하게 되면은 얘네가 매도를 하지 않았는지 전체적인 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날짜를 설정을 해서요. 4월 1일부터 4월 마지막 날까지. 자, 이렇게 해서 좀 보게 되면은 이러한 흐름이 나옵니다. 개인이 얼마 샀습니까? 한 달 동안 32만 주의 물량을 샀고요. 기관은 팔았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샀습니다. 자, 이 기간에 포함되는 거는 연기금, 금융투자, 사은펀드 포함이 되고 기타 법인만 예외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매도 나온 물량을 우리가 이거 두 개만 좀 확인을 하면 된다라는 건데 합쳐봤자 얼마입니까? 43만 주에 달하는 물량밖에 되지 않더라. 얘네가 갖고 있던 물량은 326만 주였어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네가 일부 정리를 했을 수도 있죠. 왜? 주가 하락을 만들어야 되니까. 개인들 털어내기 위해서 하락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부 매도를 했을 수는 있겠지만 보다 핵심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분의 1에 달하는 물량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것도 정확하게 걔네가 팔았다는 거는 알 수 없어요. 왜? 다른 기타 법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기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관에서 나온 물량을 전부 다 세력들이 매도를 했다라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보더라도 43만 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4월 달에는 얘네가 팔지 않았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네가 수익을 보는 거를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326만 주로서 얘네가 최고점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다라면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은요 1조 3천억 원이에요. 예. 그런데 주가가 빠지죠. 그리고 반등하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 또 빠집니다. 자, 빠지는 과정 내에서 계속해서 CB가 나왔어요. 결국에는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간을 충족하면서 계속해서 CB 물량이 출회가 됐다라는 건데 이 뒤에 CB가 나오면서 얘네가 또 한 번의 매도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요. 사실상 언제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까? 가장 최근에 12회차 물량이 97만 주가 나왔죠. 자, 이게 가장 큰 물량이었어요. 단독으로 나온 것 중에는. 그러면은 이것까지 전환해서 매도를 했다라면은 그나마 그래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1조 3천억보다는 더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326만 주의 물량 매도하지 않았다는 거 확인을 했어요. 그 뒤에 나오는 11회차 물량 43만 주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6월에서 7월을 봐야 되지만 이것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게 97만 주 이렇게 나왔어요. 13회차 물량은요 최근에 나왔고 주가가 이미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 팔아봤자 돈이 얼마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비싸게 팔 수 있었던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봐서 세력들이 엑시트를 했다라면 얼마의 수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합치면요 466만 주입니다. 97만 주의 물량 언제 나왔습니까? 6월 19일 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권리 매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팔 수 있습니까? 6월 17일 팔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얘네가 6월 19일의 종가보다 6월 17일의 종가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수익을 발했다면 당연히 더 비쌀 때 팔았겠죠. 요거 계산해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6월 17일 종가는 얼마입니까? 예. 27만 6천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27만 6천 원. 27만 6천 원. 곱하기 제가 466만 주라고 했죠. 466만 주. 요걸 하게 되면요. 자, 1조 2,860억이 나와요. 자, 얘네는 위에서 1조 3천억의 수익을 326만 주만으로도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런데 얘네가 그 다음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데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뭡니까? 예, 아무리 비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1조 2,800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466만 주를 매도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돈을 더 쓰고요. 시간을 더 써가면서 위에서 수익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포기하고 팔지 않았다. 그런데 얘가 주가가 빠질 때 매도를 했다라면은 결국에 얘네는 뭡니까?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했다는 건데 얘네가 그런 걸 하겠습니까? 절대 아니다. 뭐예요? 주가를 아무리 빼더라도 결국에 뒤에 나오시는 물량 13회차 물량이 70만 주 남아 있었고요. 12회차 물량도 결국에는 161만 주 중에 97만 주만 나온 거기 때문에 64만 주가 남아 있잖아요. 이것만 합치더라도 결국에는 134만 주고 지금 나오고 있는 물량 제외하고도 92만 주라는 물량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지금 또. 이것까지 전환을 해서 매도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위치가 지금보다 위에 있더라면은 얘네가 여기서 포기했던 1조 3천억의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가를 빼더라도 다시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요 철저하게 돈에 따라서 움직이죠.
본인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은 그거를 반드시 쟁취하고요. 예, 본인들이 수익을 포기했다라면은 그거는 뭡니까? 그 뒤에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거를 위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왜? 결과적으로는 시비가 다 전환이 됨으로써 주가는 올라가야지만 얘네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 재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료보다 중요한 거는요. 세력들이 본인들의 수익을 위해서 주가를 올리는 것만큼 확실한 재료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1월부터 굉장히 유연한 대응을 해왔고요. 주가가 빠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알맞는 대응을 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우리 1월에 엔캠 타점을 좀 정확하게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자, 표면적인 이유인 법안 관련 기대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추가 상장 물량의 전환이 시작이 되었다. 1월 8, 9, 10일에 거쳐서 3자 배정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타점을 잡을 수가 있었고요. 단기간에 올라가는 흐름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좀 계산해 보면요. 400%의 수익 정도를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실제로 매도를 했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뭡니까? 결국에는 시비 때문에 7월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 게 세력의 입장이죠. 자, 근데 이때 2월이었잖아요. 자, 2월에서 7월까지 끌고 가려면 5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결국에 이 5개월 동안 주가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따라온 개인들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수익을 실현하려고 할 텐데 그 수익 실현 물량을 누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세력들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엄청나게 많은 물량, 지금 유동주의 수의 절반이 넘는 물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물량을 내가 다 받아주면서 돈을 써야 된다는 건데 그거를 5개월 내내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털어줘야죠. 시간을 벌어야 되고 기존 수급과 신규 수급의 손바뀜을 유도를 해야 돼요. 자, 신규 수급에 필요한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자,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주가 빠지는 것 대비해서 분할 매도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31만 원부터의 비중에 따른 분할 매도를 했다.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등락폭이 큰 구간에서 수익만 알차게 좀 챙길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주가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빠졌습니다. 자, 빠지고 이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 과감한 누르기가 나와요. 이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2만 원 구간은 죽어도 못 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99%였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구간의 이탈을 만들어내고 다시 바로 말아 올려 버립니다. 예. 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결국에 가장 효과적으로 개인들을 털어내는 방법들을 아는 세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고 멘탈이 탈탈 털렸을 때 우리는 반대로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매수 타점을 잡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할 때 매수 타점 잡아서 올라가는 흐름을 다시 잡아낼 수 있었고 이것 또한 우리가 안정성을 위해서 분할 매수 진행을 했다. 자, 그래서 올라갔고요. 여기서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앞에서와 같은 이유. 자, 4월이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상승을 만들어낼 수 없다. 어떻게 하겠다? 내리겠구나 알 수가 있었고 이러한 구간의 반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9만을 또 팔고요. 안전하게 내려오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던 대응을 우리는 뭘 보고 할 수 있었다? 결국에 7월까지는 세력들이 이 엔캠을 끌고 갈 수밖에 없고 7월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12 물량이 나와줘야지만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이거를 하나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1월부터 이러한 구간 내에서 400% 여기는 100%에 가까운 수익 챙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바닥이 잡히는 흐름이 나왔고 여기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얘네가 앞에서 매도하지 않았다는 거 정확해지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6월 17일 날 블럭들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죠? 블럭이 70만 주 이거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70만 주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얘네가 여기서 그거를 매도했다라면은 저 블럭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블럭딜이라는 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 넘긴다라는 거예요. 도매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좀 싸게 한 번에 많이 가져가는 대신 좀 싸게 내놓는 게 블럭딜이라는 건데 그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뭐다? 결국에 얘네는 매도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더 확실해지는 거다. 남들은 악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뭐다? 호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흐름 속에서 주가는 계속해서 빠졌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얼마든지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상승이 언제 시작이 될지 그리고 어디서 시작이 될지는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앞에서도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분할 매수를 했잖아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는 이유가요. 결국에 이 고점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이 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매수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불안해하셨고 위에서 잘 팔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시 살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타점을 계속해서 잡으면서 샀습니다. 여러분들한테만 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 또한 엔캠의 주주로서 여러분들한테 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평단을 어떻게 맞춰가는지 보여드렸잖아요. 처음에 24만 원 잡아놨다가요.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 계속해서 평단이 내려가는 거를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 가장 최근의 평단은 지금도 손해긴 합니다만은 21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이걸 또 보시면은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자, 너는 거기에 있으니까 지금 걱정이 없겠지. 주가가 살짝만 올라와도 수익으로 전환되니까 걱정이 없겠지. 하시는데 자, 생각을 잘 달리 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들도 이 구간에 대해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는 타이밍만 좀 확실하게 잡아낸다라고 했을 때 가장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은 여러분들이 선점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구간을 선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걸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와서 샀을 뿐이지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평단을 형성할 수 있는 낮출 수 있는 구간은 어디다? 바로 지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나는 중간중간에 물을 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릴 수 없다, 예우가 없다고 하신 분들도 이 구간을 이용하셔야죠. 자, 상승이 나오는데요. 엄청난 상승이 나오는데 상승만 나오겠습니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겠죠. 그러면은 고점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할 매도해요. 전부 다 팔지 말고 반 정도만 일단 팔고 주가가 빠졌을 때 내가 반을 팔아서 낸 수익금을 다시 저점에서 진입을 함으로써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더라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 제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타점 잡아드리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올라갔을 때 엔캠이라는 종목은 뭐예요? 매도를 해야 돼요. 결국에 엔캠의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는 세력들이 엑시트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상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력들 엑시트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매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대응을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사고 팔 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타점을 잡아 드릴 거고요. 그러한 것들이 앞에서 결국 유효하게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었던 만큼 저는 이게 엔캠에서만큼은 정확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 구간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내겠다. 그리고 나는 지금 올라갔을 때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캐치해낼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제가 다 말씀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대응 같이 해나가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문자로 여러분한테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장 흐름을 보고 바로바로 나오는 타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는 문자가 가장 적격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저한테 보내시면은 제가 답장으로서 대응을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제 핸드폰 번호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문자를 이런 식으로 남기시면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타점 나오는 대로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내가 당장 이게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을 때 매도를 함으로써 일부 수익 챙겨놓고요. 전량 매도가 아니라 분할 매도. 주가가 빠졌을 때 다시 내가 수익금을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불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러분들 평단 도달하기 훨씬 전부터 여러분들 이미 수익으로 전환이 완료가 돼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린다는 거고 지금 구간에서 당연히 뭐예요? 매수 타점 잡아야겠죠. 제가 잡아놓은 매수 타점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잡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필요하겠다, 유용하겠다라고 하는 타점들은 전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면서 그에 대한 이유까지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 사야 되는지 여기서 왜 팔아야 되는지 그런 납득이 가능하게끔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대응 같이 해나가겠다 하신 분들은 비용 발생하는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엔캠이라고 두 글자 위에 보시는 010-4920-8706번으로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챙겨서 해드릴 거니까 진짜로 우리 이 구간에서 대응 확실하게 해서요. 엔캠 수익으로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자, 저는요. 결과적으로 지금 엔캠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엔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전부터 주가가 올라갈 때도 결국에는 빠질 거니까 준비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주가가 빠질 때는 결국에 올라갈 거니까 준비하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다. 결국에 깊이만 달라졌을 뿐, 조정의 깊이만 달라졌을 뿐, 이러한 구간에서 어김없이 나오던 상승은 이유가 달라졌다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달라진 이유 전혀 없이 CB가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움직여주는 흐름이 확실하게 포착이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서 이러한 구간 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단을 낮추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수익적인 측면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멘탈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평단이 한참 밑에 계신 분들이 위에서 뭐 10%가 빠지는 15%가 빠지는 큰 지장을 받을까요? 예, 좀 안타까울 수는 있겠죠. 좀 아쉬울 수 있어. 내가 그냥 저기서 팔았다가 다시 샀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자, 위에서 뭐 빠진다고 하더라도 내는 어차피 수익을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주가가 올라갈 때 있죠. 예, 그리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반대대로 행동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위에서 팔아야 될 때 매도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주가가 빠졌을 때 사야 될 때 사지 않고 오히려 매도하신 분들은요. 엔캠에서 수익을 가지고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한 분들이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알았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진행을 했겠죠. 올라갈 줄 알았다면은 당연히 샀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확신이 없었고 내 평단은 이미 손해를 보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저는 말씀드렸어요. 괜찮습니다. 분명히 기회는 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그냥 본전이 아니라 수익을 가지고 나가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왜? 결국에 우리가 1월 달부터 봐왔던 스탠스는 뭐다? 7월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그 흐름이 결국에는 신고가를 달성해 주면서 주가를 여기서 이제 세력들이 매도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가 신고가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신규가 필요한 이유와 직결됩니다. 신규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미 하락을 겪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겪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엄청난 깊이의 하락폭을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에 주가가 지금 아무리 올라간다고 한들 얘네가 이제 엑시트를 시작을 하면요. 물량이 매도로서 쏟아질 겁니다. 한 번에 다 정리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600만 주에 달하는 물량을 정리하기에는 굉장히 큰 물량이 조금씩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조정은 나와요. 아무리 주가를 잘 컨트롤한다고 하더라도 주가 조정 일부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 어느 정도 고점이 예상이 되는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매도를 먼저 생각을 하겠죠. 예. 근데 세력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내가 매도를 할 때 나랑 같이 매도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 내가 매도하는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지려면은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량이 터질 수가 있겠지만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600만 주에 달하는 물량을 받아줄 정신 나간 사람들은 없어요. 아무리 엔캠이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그 600만 주의 물량을 주가가 빠지는 와중에 받아줄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방으로 돌리면서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신고가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유, 신고가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신규들이 언제 가장 많이 진입을 할까요? 신고가를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올 때, 이때 가장 많이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매물대 저항 없이 계속해서 올리는 족족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거 안 팔았던 거예요. 신고가 영역에서 미쳤냐 왜 파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대부분 안 팔았습니다. 예,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빠졌죠. 자,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올려주면서 신고가를 돌파함으로써 터지는 거래량 속에 있는 신규들에게 내 물량을 넘기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신규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이 앞에서 똑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고가니까 이 물량 나오는 쪽쪽 내가 받아 먹어야지. 눌림목 나왔네 매수해야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 엔캡의 세력들 결과적으로는 매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 그리고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기회비용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 봤을 때도 네, 훨씬 더 적은 물량으로도 326만 주 이거 가져갈 수 있었다. 근데 가져가자는 이유보다 CB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이 CB를 받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326만 주의 물량을 매도하면요. 이 주식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유동 주식의 3분의 1에 달하는 물량이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가 이거 안 판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되고 결국에는 이 CB를 전환을 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치의 수익을 가져가기 위한 흐름을 이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앞에서 중요하지 않은 구간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결국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이게 마지막일 수 있는 상승이다. 이 상승을 끝으로 엔캠은 한동안 침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한 상승 속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고점과 저점을 이용하는 행동 그리고 어디서 우리가 수익을 실현할지에 대한 판단 정말로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어차피 비용 받는 거 없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기니까 엔캠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이러한 대응 확실하게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점이 나올 때 말씀드릴 거고요. 이 고점 후에 장기적인지 판단을 하고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저점을 잡는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엔캠에서만큼은 수익 내가 확실하게 챙기고 나겠다 이러한 마음가짐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 우리 엔캠 정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엔캠 올라갈 때도 영상 찍어요. 예. 그리고 내려갈 때도 영상 찍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또 찍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올 때 계속해서 찍고 있는 이유는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저한테 좋은 말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 달리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영상 찍는 이유는 이러한 구간에서 항상 수익이 나오더라.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 분명한데 제가 영상을 안 찍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 제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 자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우리 진짜 우리 이 구간에서 엄청난 상승으로서 스타트 끊을 수 있게 화이팅이라는 자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저 화이팅이라는 댓글 하나씩만 남기시면은 제가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정말 엔캠에서만큼은 수익만 가지고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길어져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는데 내일 영상에서는요 결국에 엔캠의 반등이 나오고 폭발적인 상승이 언제쯤 시작이 될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이 올라오시면 꼭 한번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